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준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이거 참 궁금하고 많이 화두가 되는 얘기죠. 우유 마셔도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유 마셔도 될까? 어렸을 때 우유를 제가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급식이라고 해가지고 종이 상자에 있는 우유도 생각나고. 근데 이제 애들은 키 크려고 막 먹고 어른들은 뼈 좋아지려고 먹고 막 그러는데, 일단 우유를 구성 성분을 보면은 그냥 간단히 물이 88%고 유당이 3.5%, 카제인 3.5%, 이 두 가지가 이제 우유의 주된 성분이고, 그 다음에 지방이 3.5%. 유당이라는 거는 이당류라고 해서 단당류가 두 개 붙은 거죠. 그러니까 갈락토즈와 글루코즈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유당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우유를 제가 목장에 가서 직접 짠 거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맛이 뜨끈뜨끈하고 그다음에 막 비려요. 이거는 진짜 맛이 좀 오묘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우유를 먹는 거는 그건 살균을 안 하는 우유죠. 바로 먹으니까 살균 안 하고 제가 먹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산업화가 돼서 우리가 접하는 우유들이 다 살균을 한다는 얘기죠. 살균.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직접 짜서 먹지 않으면. 근데 살균을 하게 되면 카제인이나 유당 분해 효소들이 제거가 돼버려서 우유 안에 자체적으로 안 좋은 성분들을 없애는 효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인 카제인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얘도 파괴된다. 그리고 살균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나쁜 균들도 파괴되지만 좋은 균들도 같이 파괴된다. 그래서 우유를 굳이 드실 것이라면 저온 살균 우유, 그러니까 살균 과정에서 뭔가 좋은 것들이 없어지는 거, 이게 좀 방지된 거라든지, 저탄고지를 한다면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가 좋다. 이 이유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통되는 우유들은 효소가 살균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비만하거나 지방간, 암이 있는 사람도 피하는 것이 좋고, 간이 안 좋아도 간에서 해독을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염증을 유발시키고 가속화시키는데 우리가 카제인이 있는 우유를 먹고 있죠. 문제는 카제인은 글루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루텐이 이제 안 좋은 밀가루 안에 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카제인도 염증 반응을 가속화시키고 위장관 장벽을 파괴하고 염증을 유발시키고 자가 면역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인지 기능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제인은 A1 베타 카제인이 있고요, A2 베타 카제인이 있는데 장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A1 베타 카제인이고, A2 베타 카제인은 염증을 유발시키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호주 같은 데 있는데 시장이 급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유당은 글루코즈와 갈락토즈로 결합된 이당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갈락토즈의 높은 산화력이 피부 노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갈락토즈 우유를 많이 먹으면 피부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방법 중에 하나가 우유를 적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유당의 인슐린 작용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해보면 포도당 50g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인슐린 자극 정도라든지 포도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유당이 포도당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은 2005년에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여기 우유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실려 있었죠. 우유를 마시면 몸 안에 칼슘이 너무 많아지고 남는 칼슘을 배출하려는 작용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몸에 칼슘량이 줄 수 있다. 그리고 뭐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골다공증이 많이 걸리고, 실제로 논문 중에 하나에서는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암도 많고 골다공증도 많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제 좀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유를 많이 먹는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가 골절이 더 많고요, 고관절 골절이.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아시아, 한국, 일본 등은 골절이 더 적죠. 그런 거 봐도 좀 이상하죠. 물론 뭐 이게 뭐 적당하게 비교한 건지는 좀 더 조사가 돼야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 골절이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 이거를 칼슘의 역설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쭉 봤을 때 결론은 우유 속 유당과 카제인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시키고 염증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우유를 매일 먹는 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인슐린도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도 좋지 않다. 그다음에 노화도 일으킬 수 있다. 그나마 아까 얘기드린 저온살균 우유가 나을 수도 있지만 저온살균 우유에는 유당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우유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저지방 우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제거하고 유당은 있고 카제인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가득하죠. 외국 사람들도 후기도 보면은 우유를 끊고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후기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피로감도 줄었다. 우유를 끊고 나서 3일 만에 배 아픈 게 줄었다. 그 다음에 염증성 여드름이 항상 있었는데 우유를 끄니까 여드름이 안 나게 됐다.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하려면은 사료를 먹인 소한테 나오기 때문에 오메가6 함량이 높은 곡물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계속 생기니까 여드름도 생길 수가 있고 위장에 자극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합성 호르몬 주사와 항생제도 넣게 되죠. 그래서 유제품의 경우에는 그레스피드 소에 유제품을 먹는 게 좋은데 이게 참 우유는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살균은 안 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은 조금 우유는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